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 우리 괌 이제 촬영 가잖아요. 네. 그때 이 작가가 막 가는 거에 대한 스케줄 일정 때문에 고민을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을 때 맞아요. 작가님이 꼭 필요하다. 작가님 없으면 이 케미가 안 나오니까 완전체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미끄님 족밥 필요하세요? 잡스랑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네. 김익근이 개그맨 지망생이던 시절 그 축구왕 슛돌이 개그. 네. 아, 네네네네. 그게 뭐 영상이 최근에 다시 업로드가 됐다고요. 이 영상이요? 슛더라. 이 공은 그러네. 김동하, 김익근 이렇게 있네. 뭐야? 와 대박. 뭐야? 이게 되게 10년도 더 된 자료인데 이거를 또 올렸네요. 저 그렇죠. 오랑캐 형 아니에요? 맞아요. 김지호, 오랑캐 형. 오랑캐 형이랑 같이 했었구나. 네, 오랑캐 형이랑 같은 소속사였고 친형처럼 또 챙겨줬었죠. 저 때는 어떤 신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저 때는 네, 뭐예요? 그럼? 개그 사냥이라 그래서 네. 개그 지망생들의 서바이벌 무대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저 때 이제 심사위원이 김구라 씨, 네. 뭐 박준영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망생들 가운데 뭐 최고점을 받으면 1승, 뭐 이런 식으로. 야, 저 헤어스타일은 정말 야. 기본적으로 슛돌이 같아. 어쨌든 와, 뭐 너무 깜짝 놀랐어. 추억의 개그네요. 저한테는 저거 개그맨 지망생들이 한 개그인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저 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서 유세윤 씨가 이제 말도 안 하고 갖다 썼다가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었던 네네. 그 해프닝이 있었던 그 개그입니다. 이 작가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게 이거 어떻게 이게 알았냐? 어디 댓글에 올라왔어요. 네. 어때요? 기분이 남다릅니까? 근데 이제 보면서도 아쉬운 게 저 1회차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니면 1회차는 1년 동안 만든 거거든. 그렇죠. 갈고 닫고 다듬고 1회 모든 걸 재미 요소를 다 쏟아붓거든요. 왜냐면 공채용으로 쓸 거니까. 그 1회차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네. 보면서도. 네. 저 때 KBS 시험 봐가지고 만약에 합격해서 네. KBS 개그맨이 됐으면 김익근 씨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워낙에 개그맨들은 아이디어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끼가 남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씬의 그 바닥에 얼마 있진 않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공채 타이틀을 달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귀엽다. 아니, 요 화면은 훨씬 더 약간 남성미가 느껴지는. 어쨌든 반갑네요. 여기 M장은 없어요? 아, 여기는 없나? 여기는 이제 네. 그때 이제 군대- 군대 있을 때지 네, 나는 했을 한참. 때였어서 야 군대 있을 때 형이 만약에 TV로 이거 봤으면 봤지. 봤어요? 우와. 봤지. 마음 찢어지지 않았어요? 약간. 아니 너무 응원하면서도 네. 막 나도 저기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만.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었지. 그럴 것 같아요. 형이 한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나 나 MBC에 나올 때 그 방송을 내무실에서 봤다 그랬나? 근데 속으로 내 후배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왜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재밌으면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기했다가 쳐맞을 것 같더라고. 그때는 저 개그 소재로 하진 않았고 다른 소재로 했었을 때였으니까. 아유, 풋풋하고 귀엽다. 네. 아유. 어쨌든 뭐 옛날 영상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아, 추억이다. 반가웠습니다. 네. 재밌네요. 20살 때, 21살 때 어머. 저의 모습입니다. 애기 때네요. 네. 진짜 거의 20년 전이네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근의 그 8등급 시절. 한 가지만 찐 8등급 한 가지만 시절. 알아주십시오. 8등급이든 9등급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거보다 원래 더 재밌습니다. 저거보단 재밌습니다. 외모 네네네네. 중요하지 않고 네. 재미가 더. 재미가 더 중요하고. 저기 댓글 엄청 달리겠다, 이제. 아, 네, 참. 다 찾아야겠다. 오 잠깐만요. 왜요? 진짜 있네요. 뭐가 있어요, 또? 가발도 쓰고 나오셨었네. 아 이거 줄리앙 버전이에요? 저건 줄리앙이죠. 볼수록 느끼지만 참 저희 아버지랑 닮았네요. 젊었을 때에서는 저희 아버지랑 닮았어요. 나중에 네. 저렇게 하고서 상장 만든 사진 하나 상패 제작하는 사진. 아, 이거 목이 메이죠. 아니 그냥 불법으로 침수라는 사진 찍겠습니다. 부당 김남수로. 예예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추억이네요. 근데. 네.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네.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공개 코미디가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유일한 공개 코미디였던 코빅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종영한데요? 종영한대요. 코빅 종영이 나왔는데 되게 특이한 게 또 크로스인 게 코빅 종영 발표가 났는데 3개월 뒤에 개그 콘서트는 부활한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 아마 근데 개그 콘서트 부활 쉽지 않을 겁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이미 좀 전에 이슈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갑자기 강제 소환을 했나봐 KBS 측에서. 근데 그 안에서 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코빅을 챙겨보진 않지만 가끔 볼 때마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였는데 맞아요. 이게 없어진다니 좀 슬프네 많이. 근데 트렌드라는 건 늘 바뀌고 사실 공개 코미디가 오래됐잖아요. 99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었으니까.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이게 뭐 시대가 바뀌면서 개그맨들이 잘하는 애들이 다 유튜브로 가버렸어. 네. 그리고 코빅을 저는 가끔씩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케이블이라도 유튜브한테 안 되는 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코빅은 김성원 씨 나와서 거의 욕했거든요. 시발로만 뭐 이런 거 막 나왔었어요. 진짜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가 마지노선이지. 유튜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이거 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이제 개그맨들이 항상 현타가 오는 게 진짜 힘들게 짜가지고 갔어. 갔는데 제작진들이 야, 쟤 빼고 저 유명한 애 누구 넣어. 아우. 그럼 심지어 그 코너를 짠 애가 빠질 때도 있어요. 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그랬죠. 일들이 아니 비일비재 했어요? 비일비재 했었어. 뭐 이렇게 같이 힘들게 짰는데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또 이제 누구 손대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야, 다 뜯어 고쳐. 그치. 그럼 내 감이 아닌 거야. 이게 내 코너인데도 내 맞아. 애정이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인 개그맨들이 길을 못 펴다가 유튜브 가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나잖아요. 이 유튜브 판을 그냥 다 뒤엎어 버렸잖아. 맞아요. 다 그들이 다 원래 무명 개그맨들이었거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물론 감 좋으신 PD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대학에 나와서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PD가 된 것까지는 누구나 리스펙하는데 네. 개그감이라는 건 다른 문제죠. 사실은 개그맨들이 그리고 네. 대중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분들이 절대감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없어진 명작들이나 아쉬운 그럴 수 코너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장원이 형의 생각을 해 이것도 네. PD가 만져서 그 원래 그대로의 매력을 못 보여준 거잖아요. 그치 그랬지.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틀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다른 거에다 갖다 껴넣어라. 그 캐릭터만 딱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껴넣으라고 하니까 어우러지지 않았구나. 어우러지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만져서 스타가 되거나 더 재밌어지는 그런 경우도 코너도 있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그맨들은 늘 그 고민이었던 거죠. 내가 펼치고 싶은 끼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방송까지 나가기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음. 웰메이드라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쇼박스나 아유. 너덜트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공개 만들어. 코미디에서 난 성공하기 힘들었다고 봐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 포인트를 못 잡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미세한 포인트와 표정을 잡기 위해서 몇 번을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유튜브가 이제 흥하면서 여러 개그맨들이 또 자신의 끼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형태가 바뀌는 거지. 사실 코미디라는 게 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아쉽긴 합니다. 그 상징적인 공개 코미디라는 프로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저도 좀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죠. 할 겁니다. 넘어가죠. 안 넘어갈 겁니다. 뭐 할 건데요? 그 살찌면 고추 작아진다는 아, 얘기. 그 얘기예요? 다들 반박들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말이 되냐. 네. 근데 댓글에서 M장이 맞다. 수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형이 금일봉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주기 때문에 많이 준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취해. 알겠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좀 수세에 몰렸었는데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좀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것들이 과학적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말이 그 그러니까 이제 말입니다. 팩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올려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과학적으로 허리 사이즈 1인치 늘 때 남자 성기의 0.7cm가 줄어든다고 합니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고 아예 본인의 경험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7kg 정도 빼니까 한 2cm 커졌다. 최근에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체중을 감량하니까 확실히 길어진 걸 확인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아니라 파묻혔다. 혹은 나왔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그게 그렇습니다. 짧아진 거지. 판무싱이 짧아진 거지. 아니죠. 원래 아니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시작합니다. 원래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갔다고 해서 짧아진 겁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형 그러면 이런 논리야. 왁싱하면 고추가 커져? 아니죠. 아니잖아. 네. 보이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 근데- 사치 현상이라고 이 자식아. 근육량 이게 이 안에 네.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길어졌다 작아졌다 팔기도 그런 거잖아. 이 근육량이나 혈류량에 따라서 뼈가 아니니까. 피가 거기 쏠리는 거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 어떻게 해? 그건 작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뼈가 아니니까. 뼈가 아니니까 언제든 디폴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 거야. 디폴트가 달라지네. 또 이건 또 있네. 아니 근데 그래. 이게 또 측정할 때 그날의 온도 이런 온도,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 속도. 분위기. 추울 때 그치. 쟀다. 그럼 평소보다 작아지고 네. 더울 때 쟀다. 축 늘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7kg 있잖아요. 뺀 다음에 2cm가 커졌다라고 하시는 분은 뭔가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땐가요? 이분은 네. 겨울철에 이제 7kg가 쪄 있는 상태였던 네. 거죠. 그때 쟀을 때 2cm가 작았어. 한여름이 근데 됐어. 여름이 됐어. 약간 늘어졌어. 전선줄 어때요? 늘어지잖아요. 축하고. 그래 2cm가 커진 거지. 아이고, 자, 우리들은 이근 굉장히 씨가 심하네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근 씨는 말랐잖아요. 평생을 말랐잖아요. 네. 지금 갖고 있는 포텐셜이 최고라는 게 너무 슬픈 겁니다. 아. 희망을 걸어볼 데가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 살 빼면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이 늘 있거든요. 형, 그 얘기는 음. 빌 게이츠한테 돈 벌 포텐셜이 없는 겁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급은 아닌 것 그 같아요. 급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고추 봤어요? 아니야. 이건 빌 아니야. 게이츠 전 세계 탑 5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거물을 낸 거 예를 아닙니까? 들면. 네. 야, 여기서 삐끗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 얘가 잘못됐다고. 아, 그래요? 예를 들 땐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어설프게 빌게이츠 갔다 왔다 갖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다가 문매를 못 아, 참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도 알겠습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편을 들어줬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런 논란 생기면 항상 네. 결국 제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았습니다. 몇 번, 네, 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옛날에 그 자전거 공원에서 자전거도 뭐지? 그렇고 우리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방송까지- 도로에서 달려도 되냐만. 안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 그때 한번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엄청 세게 러닝족과 붙었지. 자전거족이 한번 세게 붙었어. 엄청 세게 지나가는 붙었지. 가족이 다 쳐다보면서 가서 빡쳤었다. 한번 세게 붙었었죠. 네. 그랬는데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방송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자전거 저는, 도로에서 네. 무정 이 공원 내 무슨 도로든 모든 도로 나 흥분했네. 지금 흥분했어요. 그때 틀린 걸 지금 극복해가지고 지금 흥분했습니다. 모든 도로는 네.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방송이.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거 녹음해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이 새끼 또 잊어먹고 있네. 아, 또 빡치네 이거. 왜냐면 기억나요? 형한테 유리한 진술은 빨리 있습니다. 아, 잊어버렸는데요? 기억나요? 우리 엄청 세게 붙었는데. 지난주에 우리한테 상품권 3만 원 줬나? 이 새끼가 너 엄마 토해내 이 새끼야 이거. 아, 3만 원 주면 되나? 5만 원. 5만 원. 아, 맞네. 5자였던 것 같긴 해. 아니야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몇 개권 내는지 영상으로 박제가 돼 있어요. 네. 빅사이즈 남자 비누 룩백 퍼펙트 클린바 광고입니다. 룩백 퍼펙트 클린바는 피지와 채취를 빠르게 뽀득뽀득 닦아내는 빅사이즈 남자 비누입니다. 천연 숯과 블랙머드를 베이스로 비누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좋은 비누입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면도까지 가능하고요. 155g 대용량 빅사이즈 비누로 넉넉히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머리숱이 적거나 모발이 얇은 분들이 머리를 감으면 모발에 힘이 생겨서 스타일링하기 편합니다. 런칭 기념 2+1 이벤트 중입니다. 룩백 퍼퓸 미스트와 함께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누는 남기는 것이 아닌 닦아내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룩백을 검색하세요. 네, 룩백 퍼펙트 클린 바 광고입니다. 여기 샴푸로도 쓸 수 있고 네. 몸 닦는데 비누처럼 쓰셔도 되니까 네. 네,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수륙 양용 어디든 쓰- 머리카락부터 얼굴 세안 그리고 면도 거품까지 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비누면 보통 이제 거품을 이제 이상한 데서 내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머리에서 거품을 내시면 되는 저에서 거예요. 내는 분들, 네. 저에서 내는 분들. 네. 자, 이거 남녀 상관없이 다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좋습니다. 일반 비누니까요. 네. 특히 샴푸로 쓰면 모발 얇은 분들 힘이 생겨서 이 샴푸 후에 스타일링하기 편하다고 하니까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룩백 퍼펙트 클린바였습니다. 문피 쉐이크는 의사가 연구 개발한 건강 보조 식단 관리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처방하는 쉐이크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인공적인 맛이 없고 순수 자연 원료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귀리를 넣어서 식감이 좋고 고소하며 비타민 A부터 E까지 칼로리 낮추고 영양분을 높인 몸피 쉐이크. 바쁜 아침 간단하게 든든한 한 끼 해결하고 싶은 분, 밤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 야식을 참지 못하시는 다이어터 분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리뉴얼되면서 패키지가 변경됐습니다. 파우치 형태로 나와서 외출 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더 메디닥터에서 재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응모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내에 제품 구매하시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더 메디닥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더 메디닥터 경품 응모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니까 이번에 몸피 쉐이크 구매하시고 경품 골드바 신라 호텔 식사권도 챙겨가세요. 일단 다이어트도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몸피 쉐이크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천연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귀리가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빼박 다이어터 식품이네요. 이게 계속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못 갖고 와서 못 먹었네. 뭐 귀찮아서 못 먹었네. 이런 소리가 못 나오게 네. 아주 그냥 다이어트 맞춤입니다. 맞춤. 네, 더 메디닥터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은하수 사과에서 햇사과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 해 가장 먼저 나오는 사과인 여름 초록 사과 아우리부터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홍로까지 사과가 수확되는 대로 바로바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맛의 사과즙 또한 햇사과를 섞어서 더욱 신선하고 상큼한 사과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수해로 과일값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맛도 예년만큼 못하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은하수 사과는 최선을 다해서 선별하고 유통 단계를 없애서 최대한 저렴하게 신선한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많은 농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네. 은하수 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려요. 이 여름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입안은 답답하고 몸은 찌뿌둥할 때 네. 뭐 물 한 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은하 사과를 딱 드시면 이제 몸과 마음이 확실하게 정신이 깔끔하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정신이 반짝 듭니다. 네,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아오리 사과 3kg, 4.5kg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 오, 맛있겠다. 노지 햇냥파 그리고 영주미랑 햅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사과즙 여전히 이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박스 구매해 보시면은 아마 또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바로 그런 맛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소개팅을 하셨대요. 그래서 소개팅녀가 유튜브 뭐 보냐고 물어봤나봐. 그래서 M장기획주를 본다고 했더니 어머 저도 봐봐야겠네요 한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 자 앞으로는 친구들한테만 오픈하는 걸로 하겠다면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왔을까요? 네. 여쭤보는 거예요. 안 왔을까요? 네. 네, 월식처럼 뭐가 겹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또 이분은 명분을 찾고 싶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소개팅녀가 뒤늦게 M장기획을 접하고 정주행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맞아요. 네. 연락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소개팅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싱글이시란 얘기인데 그쵸. 뭐 이분이 아니어도 이 소개팅녀가 아니더라도 꼭 좋은 짝 만나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또 요즘 네. 또 사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개팅에 나갔어. 사랑의 계절이지. 뭐 얘기 마저 아니, 하세요. 아니, 네. 아니 뭐 그냥 아니요. 네. 아니야 지금 다른 포인트로 웃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네. 난 장원이 형이 건든 포인트로 웃은 거예요. 저도 그거 아닌가요? 나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블루블랙 컬러로 염색하신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 포인트. 맞아. 우리 모두 그 포인트였어요. 분명히 본인은 세련돼지고 싶어서 염색을 한 것 같은데 더 촌스러워진 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자친구가 추천해가지고 한 건데 아 그래? 저 색깔을 형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선택이 우리 실장님 얘기하는 건데 네. 여자친구의 선택입니다. 괜찮잖아요. 컬러 선택은 좋네요. 하지만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실장님이 부족했네. 컬러는 요즘 트렌드 컬러예요. 맞아요. 저도 맘 같아선 저렇게 염색하고 싶어요. 휴대폰 케이스 블루블랙이잖아. 블루블랙이에요. 너무 세련됐네요. 완전 세련된 거잖아요. 네. 심지어 커피도 블루블랙임 지금. 맞아요. 커피고. 맞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차 바꾸면 다음 차 색깔은 블루블랙으로 갈 겁니다. 그만큼 핫한 색깔이에요. 세련됐어요. 지금 실장님의 네. 아랫입술을 깨물었어.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저런 변화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게요. 네.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여자친구분의 그 어떤 트렌드의 속도와 네. 취향상 다음번에는 샤기 컷하고 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야 조롱이 진짜 상대를 가리지 않는구나 너는 정말. 웃음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뭐 아버지도 바랐는데 뭐 실장 여자친구분 정도야. 야 만약에 그럼 다나카로 가겠네요. 네. 너 만약에 다음 주에 네.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로 말싸움 돼서 저도 사이 안 싸웠어. 좋아졌다고 뭐 표정 막 안 썩어 좋아가지고 와서 네. 너 멱살 잡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면 해리피아 데리고 가야죠. 아마 감각상 해리피아. 3개 안주 12,000원. 요런 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쇼핑하러 동대문 두타 이런 데 같이. 야, 노빠꾸입니다. 계속 가는 거야. 물러서지 않네요. 물러서지 않네요. 캔모아 갈까요, 캔모아? 파주에 아직 있다. 아, 그게 그래요? 뭐야? 네. 마지막으로 린토로 네. 가십시오. 아, 형수님 농담이고 네.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형수님이에요 또. 아, 그럼요. 저희 형님인데. 난 딱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아 저건 여자친구의 손길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네. 난 그냥 그 변화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그쵸. 사실 저 팔뚝 보세요. 우리 팔찌도 하고 있어, 실장도 팔찌도.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안 하던 거 안 하려고 해요. 하던 그쵸. 것만 주로 하려고 하지. 새로운 시도가 어색해질 나이. 네. 근데 이제 사랑 앞에서는 말이죠. 네? 변화를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롱의 몽들로 가는 거 같네. 아니 이렇게 연애 초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꽁냥꽁냥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막 그렇습니다. 팔찌도 같은 거 맞춰서 하고 아이고. 헤어스타일도 변화해보고 옷 사진도 막 이렇게 입고. 옷 스타일도 바뀌고 스티커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계속 하는 거네, 근데. 계속 이어나가는 거 맞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세상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그 초창 그때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 자, 그럼 저희가 종이에 써서 한 달 뒤에 타임캡슐을 열어볼까요? 한 달 뒤 동안 뭐까지 할까? 뭐 할까? 샤키컵 갔다가 울프컵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컬러 안경 쓰겠지. 아래 안경. 컬러 들어가 있는 거. 와. 자, 파주 헤이리 마을 목격담 나온다고 봅니다. 연애 초반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동진 해돋이도 가겠네요. 남산 타워도 가가지고 자물쇠 또 걸고. 자물쇠 채웁니다. 자물쇠 채워야지. 남이섬 가야죠, 남이섬. 아, 남이섬 가야죠. 남이나라 티켓 인증샷 가야지, 나옵니다. 가야지. 자물쇠 이미 혹시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아마 이제 강촌 쪽에 이제 펜션에 가겠죠. 네, 펜션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네버랜드 가서 머리띠 또 하겠죠. 아이고야. 츄러스 사진 올라옵니다. 츄러스 사진 올라오고요. 네. 롯데월드 교복 사진 올라오고요. 네. 진짜 양심상 교복까진 가져갈 것 같다. 이제 끝판 대장이 있습니다. 교복 한강에서 2인 자전거. 오리배도 타주고요. 오리배 타주고요. 네. 덥잖아요. 호컨스 가야죠. 야, 우리 실장 아직 할 거 많네. 너무 많아요. 아이, 좋아. 왜냐면 자위를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 시작은 내가 했지만 그렇게 프레임 전환하지 마요. 시작은 내가 했지만 프레임 전환하지 마요. 항상 인버터는 너였어. 아니에요, 세종대 아니에요. 잔인하다. 선후배도 없고 네. 잔인하시네요. 아니, 방송을 위해서. 공교롭게 다 세종됩니다. 요런 거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어떤 거요? 요거 우리가 말했던 거요. 초창기 오리배 세트. 타고 이런 거. 저는 자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연애 초창기 세트. 아, 오리배는 자, 그만 물어볼게요. 네. 오리배가 더 최근입니까? 자위가 더 최근입니까? 뭐겠니? 그게 질문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말도 안 되는 분이네요. 오리배죠. 언제 마지막이었습니까? 어떤 게요? 이거 오리배요 임마. 남산 타워 가고 이런 거. 10년도 넘었어요. 작가는 썸세트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썸세타 일주일 전. 솔직하게 얘기해봐. 언제 마지막이었어? 몰라요. 뭐야. 뭐야, 봐. 얘가 자꾸 톤 변형을 줘요 지금. 아 근데 오리배 이런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하고 안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썸세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리배 했을 말고요,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보단 최근입니다. 응. 잘났다. 최근에 뭐 좀 했어? 썸의 어떤 상징적인 데이트. 그러니까. 키스. 남산 레스토랑 갔어? 썸의 키스에. 산수갑산 안 됩니다. 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어제 소개팅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소개팅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아이고. 너무 저도 모르게 파스타에 맥주 한잔 하면 안 되냐. 아, 잘했네. 라고 하다가 소주를 네. 먹으러 갔습니다. 잘했네요. 술까지 먹었으면 분위기 좋았네. 나쁘지 않았네. 네. 그러니까. 둘이 소주 4병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니, 가능성이 첫 소개팅에 소주 4병을 먹었다고? 네. 아이고 그냥 그러면 이거 술꾼 나쁘지 아니야? 않은 거 아니야? 나쁘지 않은 신호 아니야? 꽤 좋은 거 그럼요. 아닙니까? 어. 아니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술만 먹고 올 수 있어? 집은 각자 집이었습니까? 한 집이었습니까?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소주 4병이면 정상이다.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음. 절대 안 마셔요. 아 근데 야구 얘기가 좀 아이고, 너무 잘 통했어요. 죽이 잘 맞았다. 같은 팀을 응원하는 분을 저 처음 만나가지고 인천 분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쓱쓱. 네, 쓱을 응원하는 분을 인천 분이면 소개팅에 그 형광색 휠 자동차 타고 왔습니까?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의 밈입니다, 여러분. 네, 커뮤니티의 밈. 걱정을 네. 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인천 사람이고 작가도 인천 사람이니까 네. 할 수 있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야구 어쨌든.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어. 대화가 잘 통해서. 근데 그것만 약간 갖고 이제 사귐으로 가긴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그럼 술을 왜 4병씩이나 마셔주냐?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 씨, 조금만 더 먹으면 예뻐 보이겠지 이렇게.
일종의 마취. 서로 네 명을 보는 거야.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연기 폭발했어 지금 오창석. 야, 근데 열심히 하네. 내 병이도 안 예뻐 보이면은 포기해야지. 거의 군대 동기급이라고 봐야 돼. 군대 동기급이라고 봐야 돼. 포기해야지. 서로 잘생겨 보이지 않았고 서로 예뻐 보이지 않았던 거. 네 명씩. 아유, 조져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박진혜가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지세요. 갖다 쓰십시오.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 우리 괌 이제 촬영 가잖아요. 네. 그때 이 작가가 막 가는 거에 대한 스케줄 일정 때문에 고민을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을 때 맞아요. 작가님이 꼭 필요하다. 작가님 없으면 이 케미가 안 나오니까 완전체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끄님 족밥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치가 상당해. 했어 안 했어? 그 인원 구성상 족밥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성치 영화에도 꼭 한 명은 엉덩이 걸쳐서 봐주고 나오거든요. 아니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짐꾼 아니면 족밥이 필요하겠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봐봐. 근데 조질 때도 봐봐. 난 끝까지 케어해 주잖아. 뭘 개워했어? 뭔 소리야? 방금 족밥식으로 끝냈는데. 네가 뭘 뭔 교회냐? 소리 하는 그 거야? 이끄님이 속네. 아니더라도 누군가 절 족밥으로 만드니까. 아니 아니야. 저희는 이 작가를 족밥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아니 작가 논리에 매번 지는 나는 그럼 뭐가 됩니까? 족밥이요. 개족밥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봐봐 여러분 누가 족밥입니까? 하남자. 누가 하남자 상족밥입니까? 접니다 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족밥 둘 다 놓치기 싫었어요. 원투.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야? M장기획은 사장이 족밥이라고. 괌 족밥 파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 냄새 난다.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나? 족밥 냄새야. 지금 저랑 형이랑 지금 거의 선발대거든요. 그럼 먼저 가서 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일단 하고 하면서. 네. 둘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와. 뜨겁게 놀겠습니다. 이끈이가 뜨거워지기 전에 옆에 망구 PD가 한마디씩 할 겁니다. 예, 족밥 파티네요. 그 20살 저를 개 족밥으로 만든 그 사람이 망구 PD입니다. 인간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 괜찮을까? 괜찮겠지? 농담이고 너무 좋으셨던 분이고 네. 좋으셨던 아니잖아. 좋으신 좋으실 수 분이고 있는 분이지. 그 당시에 좋으셨던 분이고 유머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원태형 나 후발대로 바꿔줘.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형 얘기 중에 그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뭐야? 여기 그 M장객 구독자가 소개팅에서 M장객 봅니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온 것 같다고 했잖아. 네네네. 그러면 상대 이성이 이런 채널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일 것 같은 유튜브 채널 있어요? 나는 만약에 취미가 같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오토바이 바이크 유튜브를 구독해요. 그거나 뭐 이렇게? 캠핑이나 아. 뭐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운동 채널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은 좀 흑자일스 이렇게. 흑자일스. 아 여자인데 흑자일스. 흑자일스랑 말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니 어쨌든 간에 운동에 관심이 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 공감됩니다. 여성분들은 어때요? 저는 정치 채널이. 아 내가 그러니까 시사, 시사. 정치 채널, 개인 채널 이봉규의 이런 게 아니라. 밑장빼기 이렇게. 야 임마. 뭐 라디오나 어떤 시사, 정치 뭐 이런 채널. 그러면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 느낌. 김효성 씨가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 이제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유튜브 채널이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네. 작가는 야구? 네, 저는 야구랑 음악. 아까 전에 비슷한- 야구 맞았었잖아. 아 근데 그것만 맞으면 좀 곤란하기는 한데 네. 좋긴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야구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하무적 야구다 이런 거. 근데 야, 몇 년 전이냐? 최강야구도 아니고 천하무적이면 천하무적이요? 김창렬 형님 삼루수 볼 텐데. 진짜 저를 족밥으로 보시네요. 최강야구 뭐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지금 최강야구이시네요. 네. 삼숙 씨는 혹시 그런 저 여행 여행 채널? 가끔씩 또 떠남 자주 봅니다. 아 또 떠나면 저도 구독자예요. 또 떠나는 남자라고 아. 일반 직장인 회사원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떠난 남자 맞아. 또 떠나는 그래서 저도 봐요. 이분이 그 국내 새로 생긴 호텔이나 뭐 이런 세계 거 여러 리뷰 호텔 같은 다 가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설명 듣기도 좋고 안 가본 곳이 어떨까 싶으면 이분 채널에 들어가서 만약에 있다 하면은 되게 맞습니다. 정말 설명을 똑떨어지게 정말 잘해. 네. 여잔데 룩북 보고 있다. 여잔데 룩북 보고 있다면 의도를 일단 여쭤보겠죠. 옷을 잘 입기 위한 것인가? 아니 본인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본인도 하고 싶어 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괜찮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근 씨는요? 저는 약간 예능 채널 같은 거. 예능 채널? 많이 구독하면 크크TV 같은 거. 공감돼. 크크TV 말고 임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20년 전 영상들가 허락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이씨.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팬일 수도 있어. M장객 팬일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한 높은 확률로.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형 그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공중파 방송 나가고 그다음에 또 재방 케이블로 나가면 재방료를 받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 업로드 구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전혀 거잖아. 없죠. 네.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포인트 아닐까? 개선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여러 번 내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 아니 근데 형은 아프다. 기반 자체가 유튜브잖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걸 염두하고 우리가 출연료도 받고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올라가는 거 공중파에 대한 것만 어느 보상을 받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조금씩 하네. 생기겠지 이제. 원래 다 틀려요. 케이블 제방 다르고 맞아. 지상파 제방 다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형은 또 재방 많이 나왔잖아. 근데 못 내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 가입 안 그 해서? 돈만 받았어도 네. 큰 돈 벌었을 텐데. 왜냐면 그 가입회 실현자협회라는 데 가입이 돼야 그거를 다 돌려주거든. 그 평생 근데 회비도 조금이에요. 그런 거를. 오. 원래 제작진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지. 왜냐면 회사 돈 나가는 거니까. 그때 PD가 누구였지? 망고 PD? 그렇지. 야, 잘했다. 아 빌드업이 매서웠어요. 내가 질문하려 그랬거든. 그래. 그거. 그 자기 출세에 눈이 멀어서 그냥 출연자들 페이도 잘 못 챙겨주고 그런 거네. 아니 이거 뭐 팩트라 나도 뭐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10년에 걸친 복수를 이행 중이니까. 아 드디어 내 밑에서 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돼가지고 네. 바로 잡설로 넘어가도록 아, 할게요. 네. 폭염 경보 문자가 익숙할 정도로 더운 나날이 계속되는 8월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해줄 최고의 건강식품 홍삼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지친 몸을 보호하고자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였습니다. 시원한 홍삼액 한 잔이 큰 힘이 되는 계절 여름을 맞아 소백장 홍삼에서 8월 여름 보양 세트 할인 준비했습니다. 땀 흘리고 마시기 좋은 시원한 홍삼액부터 더위에 지친 나를 깨워주는 진한 홍삼 스틱, 힘이 불끈 나는 홍삼 아르기닌까지 소백지향의 대표 품목 3가지를 기존 할인가에 8월 한 달 추가 할인합니다. 지금 소백지향 홍삼 쇼핑몰에서 놀라운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8월 10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신 8월 10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한 건 당일 발송이 돼서 금요일까지 또는 이제 토요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 8월 11일 금요일부터 주문하시면은 8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양해 부탁드리니까 지금 들으시고 홍삼 드시고 싶다면 바로 주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 다양한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고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 제품 소개합니다. 기존 더치커피는 꼭 찬물에만 마신다는 편견을 깬 모듀 커피입니다. 경작하고 수확한 지 1년 미만 생두인 유크롭 생두만을 사용한 스페셜티 프리미엄 더치커피입니다. 맛은 예가체프와 탄자니아 AA, 브라질 케냐 AA, 인도 마드라스 과테말라, 안티구아나 6종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로 영문 이니셜 및 기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니셜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평범한 선물이 아닌 모어 스페셜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이니셜 커피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를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배송 메시지란에 잡스러운 연애라고 글 남겨주시면 소정의 이니셜이 조합된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네. 얼음컵에 따라 드시는 물 따르고 그 위에 따라 드시는 형태의 모듀 이니셜 커피. 요건 이제 이니셜이 써 있어서 조합을 해서 선물용으로 너무 좋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자,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니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따서 아예 그냥 드시면 바로. 거. 요거는 희석식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간편합니다. 맛도 괜찮아요. 아, 네. 저는 솔직히 그 바로바로 이렇게 섞어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맛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비린맛 전혀 안 나고. 제가 네. 마시고 있는 게 모듀 듀얼 브루 케냐 AA 아메리카노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예가체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좀 산도가 있는 거 산도란다. 산미가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가체프 딱 제 입맛에 맞네요. 미안해요.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선물용으로도 그리고 집에 두고 내가 먹을 용도로도 모듀 이니셜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2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 자, 코어업입니다. 요즘처럼 막 여러 가지로 기력 없고 네. 면역력도 뚝뚝 떨어지고 네. 이 여름철인데도 감기 환자가 많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잖아요. 네. 자, 그만큼 이 더위에 지금 심신이 지쳐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주말에 장거리 운전 오랜만에 했는데 네. 바깥에는 36도. 그래서 에어컨을 끄는 순간 완전 찜질방입니다. 차 안이. 네. 그리고 에어컨을 풀로 틀어야 겨우 유지가 되는데 맞아요. 풀로 틀면 약간 냉방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실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건강이 많이 떨어지니까 코업 네.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또 면역이 떨어지면 멘탈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건강이 더웠다 중요한 추웠다 겁니다. 반복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그때 코어업 좀 드시면서 면역을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 2알 코어업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려받아도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가을 결혼을 앞두고 얼마 전 파혼했습니다. 올해인가 보네요. 24살에 처음 만나 총 9년 연애했습니다. 홀도 다 잡아놓고 스드메, 웨딩 링 등등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여친이 바람난 건 지난달에 알게 됐습니다. 상대 남자가 누구고 어쩌다 바람을 폈는지는 이제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어쨌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울다가 술 마시기를 반복하다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결혼 준비해뒀던 거 다 철회 및 취소했습니다. 위약금 있는 것들도 많아서 돈 200 정도 날렸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해보니 프로포즈 할 때 가방 사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나이 30에 여자들이라면 한 개쯤 있다는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게 속상해서 프로포즈 겸 무리해서 사줬습니다. 가격대는 약 800만 원 정도. 어우, 비싼 거 사줬네. 정신 들고 나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본인 바람 펴놓고 저런 건 양심이 있으면 먼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쫌팽이 같고 속 좁아 보이고 찌질해 보일까봐 아직 연락은 안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20대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인데 만나는 동안 한없이 좋은 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안 가짜는 자존심에 울리기도 많이 울렸고 속도 많이 썩였었는데 하는 생각이 그냥 추억값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직까지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무조건 돌려받으라고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지금 마음에는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서 돌려받고 싶으실 텐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에휴 뭐 그냥 그런 것까지 받았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돌려받으면서도 그 안에 되게 그 찌질한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내 모습이 또 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가방값보다 위약금 요거는 규칙 사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혼인 관계는 아니었을지라도 네. 요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끌 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모르겠어요.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 좀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긴 후회하는 하죠.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람 때문에 헤어지고 파혼을 한 거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과정과 그렇게 그러니까. 비춰지는 내 모습 자체가 너무 비참할 것 같고 싫을 것 같거든. 더 센 현타가 올 수도 있거든. 내가 무슨 돈 위약금 같은 거 써서 이거 달라는 거랑 선물 줬던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네. 근데 이게 선물이 결혼을 명분으로 한 프로포즈 선물이기 때문에 프로포즈 가방이에요. 프로포즈 가방.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위약금의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파혼할 정도면 다시 안 만날 사람입니다. 다시 안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내용 증명 하나만 보내면 이제 돌려올 거예요. 맞아요. 이거 돌려 내용 바로 증명 하나만 가도 찔끔할 거예요. 찔끔해서 바로 네. 돌려줄 건데 그게 내가 보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한없이 빨리 힘들어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관계에서는 한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생일 선물이었다 이러면 돌려받기가 좀 애매한데 결혼을 목적으로 프로포즈를 위해서 사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800만 원 가격 진짜 너무 비싼 거 엄청 비싼 거예요. 800만 원짜리면 이거 네. 시간 지나면 더 많이 되팔 수도 있어요. 돈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려받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설령 그 과정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네. 이미 상대한테는 내가 그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이미 떠난 사람이고 남남인데 뭐. 네, 아니겠지만 마음속 한켠에 다시 돌아와서 만날 수 있을까는 안 돼.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네. 이 과정이 얼마나 쓰레기 같을까 싶은 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말 꺼내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렵게 꺼냈어. 근데 상대방이 안 준다고 예를 들어 네. 해버렸어. 위약금 역시나 안 준다고 해버렸어. 그렇게 됐을 때 일은 더 커지고 내가 그걸 막 악착같이 받아내는 사람처럼 또 반대에선 또 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진짜 양심에 털나는 거지. 와.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파혼을 이렇게 당했잖아요. 어. 나는 그 위약금이랑 가방 다 받을 것 같은데. 저도요.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이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변호사 씁니다.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 아쉬운 소리 못 해본 사람들은 이게- 그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에너지 소모일 수 있거든. 맞아.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뭐 SNL 같은 설정이긴 하지만 이별 추심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가가지고 변호사예요. 그게 다 변호사가 변호사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거 상담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아까 전 말했던 내용 증명처럼 뭔가 이거는 형사 분야가 아니라 민사잖아요. 네. 중간에 재판 가거나 소송 가지 않아도 그거에 견주어서 정말 뜨끔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으니까 난 이거 이렇게 상담 받아도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왜 직접 하기 이근 씨가 말한 것처럼 그거 다시 돌려줘라고 말하는 내 자신도 짜증나고 근데 네. 그거를 다 전문가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가방 800에 위약금 200은 1,000만 원이에요. 네. 그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여행 가고 그거 팔아가지고 기부라도 해가지고 세금 처리 받는 게 좋지. 응. 제 지인은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에 들어서 살다가 그 여자친구가 아내가 된 지금은 아내가 된 그 여자친구가 약간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바꾼 거 전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불법으로 그거를 이제 다 열어본 거야 아내를 포렌식을 해본 거야. 아내의 폰을 옛날 폰을.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하길 잘했지. 불법이긴 하지만 하길 잘한 게 왜요? 거기에서 모든 정황들이 다 나왔어. 신혼집에까지 남자를 들였던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까지 남자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가 사온 혼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몸만 나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야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았구나. 많았어. 그러니까 그 뭔가 휴대폰을 증거가 필요했구나. 전에 사귀었던 남자인데 근데 정리가 안 그거는- 돼가지고 그 결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만나면서 잠자리까지 했었던 거야. 근데 내 이제 주변- 신혼집에까지 그 남자를 들인 거는 이거는 야. 역시 네. 이게 연진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내 지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금 그 옛날 네. 남자친구. 여자가 바람을 핀 거야? 네. 남자친구를 잊지 네. 못하고 뭔가 계속 연락을 오고 가면 결국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원래 분과 다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가서? 네. 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 뭔가 그 나름의 또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람 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사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뭐 용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기망이잖아. 그죠. 이게 근데 똑같은 기망이어도 연애하다 그런 거랑 결혼이 섞인 상태에서 그런 거랑 완전 다른 문제잖아. 다르지. 다른 완전 다른 문제이기 다른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연자분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여기시는 분이 억지로 그냥 주변에서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복수해야 돼 그래서 떠밀려서 하면 안 돼. 떠밀려서 본인이 억지로 하는 거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 이중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 난 그게 좀 걱정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상황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게 맞지. 근데 그런 과정을 함으로써 내가 그 금액 이상의 스트레스와 그거는- 고통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맞아요. 내가 남들한테 호구 병신 소리를 들어도 그냥 됐다. 내가 비싼 돈 주고 내가 진짜 인생 경험했다. 인생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럼 그렇게 그럼 하면 그게 안 돼. 맞아. 맞아요. 난 맞아요. 약간 이런 맞지. 스타일이거든. 나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무지지 못한 사람인데 억지로 그러는 거는 그거는 더 내가 더 피해 보는 일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 앞두고 잠깐 어떻게 그냥 실수해가지고 한번 잠자리 한 거랑 이렇게 주기적으로 결혼 준비하면서도 만난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 완전 다른 다른 문제죠. 완전 다른 문제야? 문제잖아. 나는 둘 다 개쌍 같은 거. 그래, 둘 다 잘못됐지. 잘못됐지. 완전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다르지. 충격이. 실수는 피해자가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 근데 지속적으로 만나왔었던 관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르지. 그치. 다르지. 다르지. 완전 완벽한 기만이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헤어지고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보면 생각나가지고 차라리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안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 보면서 그냥 아이고 가방 하나 남았네. 그럴 수 수도 있지. 있지.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이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는 게 본인이 최악입니다. 제일 마음 가는 대로 가세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잘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친과 사귄 지 한 달쯤 됐습니다. 최근 만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제 단어 선택 때문인데요. 남친과 통화 중에 제가 구태여 라는 말을 썼는데 구태여 뜻을 몰랐던 남친은 괜히 유식한 척하면서 말싸움 이겨먹으려고 하네. 라는 겁니다. 남친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꼭 저런 단어를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그냥 유식한 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겨우 이런 걸로 유식한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야? 모르면 검색하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걸로 따지지 마. 라고 했더니 남친은 일부러 유식한 척 했다는 걸 인정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여자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됩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아유, 기침. 윤색. 야, 그렇게 어려운 표현도 아닌데 제가 당했던 그 수모, 조롱. 아직 사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어이가 없어요. 제가 정말 과하게 유식한 척을 하는 건가요? 아니 구태여를 모를 수가 있어? 구태여는 좀 심한데? 아니 근데 어.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어.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사실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갈등 해결 방식도 꼭 따져봐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갈등을 더 꼬아버리는 방식의 사람과의 만남 지속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네. 예. 문제 핵심이 있을 텐데 구태여라는 어려운 말을 하면서 날 이겨먹으려고 하네? 이거 자체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관계 지속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일부러 유식한 척했다는 걸 인정해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유식한 척하면서 말싸움을 꼭 이겨먹으려고 하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도 질 마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만약에 이 논리라면. 네. 아니, 이거랑 좀 다르게 우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카톡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철자법이 틀려가지고 정 떨어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 다른 문제죠. 어. 네, 그거랑은 다른 좀 문제입니다. 다르죠. 또. 철자법이 틀리는 건 실제로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보내. 실제 몰랐다. 감기 빨리 나. 히읗으로 보내.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존나 유식한 척하는 사람과 계속 실제로 무식한 거야. 어떤 사람과 만나겠습니까? 자꾸 감기를 출산하라 그래. 감기 빨리 나.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응. 자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저는 그냥 유학파다 생각하고 그냥 카톡 철자 틀리는 사람. 맞아요. 네, 차라리. 저도 틀리는 사람. 잘 네. 들리는. 네. 저도 잘난 틀리는 사람. 척보다는 무식한 게 낫다. 네. 그 모르는 분들은 알려줬을 때 그래도 유식한 척 하시는 분들보다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유식한 척 근데 하시는 무식한 사람의 단점이 알려줬는데 계속 까먹습니다. 똑같이. 고집이 세거나. 네. 고집이 세거나. 어머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라고 또 어머님한테 보내. 내가 이 나이에 몰랐니. 자, 우리 오빠 되게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엄청 고지식하다고 이렇게 왔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힘들다. 이거 좀 다르다 그거는. 단순히 맞춤법을 모르는 근데 것보다 좀 의무 다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생각 외로 상식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태여도 의무 교육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 근데 이 경우는 남자가 몰랐어도 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네. 구태여 이 단어 왜 써가 아니라 그냥 그 단어를 그냥 흘려버리고 패스하고, 그냥 문제에 집중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자친구의 그 언어 선택이 엄청 거슬렸었나 보다. 아니면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뭔가 지식에 컴플렉스가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이 좀 못나 있을 보여. 수도 있겠다. 못나 보여. 이 남자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헤어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근데 댓글에 구태여 그 남자 계속 만날 거야. 그 어쨌든 뭐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뭐 네. 약간 부끄럽고 고칠 수도 있지만 무식한 게 당당하면 인성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댓글에. 일단 이 사연자분이 과하게 유식한 척을 한 건가요는 아닙니다. 아니죠. 유식한 척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심지어 이게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구태여란 단어는 다른 대체 단어도 별로 안 떠올라요. 맞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굳이 그래야겠어? 뭐 네. 이것도 그럼 어려운 말인가? 어쨌든 사연자분 너무 억울하셨겠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기침, 윤색 다 쓸 수 네. 있다는데 기침이 구태여보다 어려운 단어는 맞습니다. 근데. 윤색도.
야 윤색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 12색 크레파스 뭐 무슨 뭐 색 뒤에 단어 붙는 거 가운데 윤색은 진짜 들어보질 못했어. 살구색, 파란색, 노란색은 네. 알아도 그런 색은 들었지. 살색. 윤색은 그만 얘기해. 너희들의 무식함만 드러나.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성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만 얘기해. 아유 내가 다 걱정된다. 야.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셔. 그렇죠? 요거 하나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 네. 남자가 좀 자격지심이 있으면 매력이 많이 떨어지거든. 오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봤을 때.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다른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아 걱정은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자격지심 있으면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해도 상대가 곡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네. 화를 내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나는 좀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큰 생각이 문제죠. 들어요. 당황했을 때 공격으로 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보라고 무섭네. 하잖아. 여행이요? 왜요? 여행 가면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황스러운 일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여행 갔다 와서 주변에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들 많아. 근데 너무 손해가 크다. 여행까지 가가지고 싸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줄 몰랐겠지. 근데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는데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서 굳이 가려면 힘든 여행을 가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예.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한 네. 포인트고 그래서 저는 오래 못 만날 것이다. 네.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만나던 이성이 갑자기 뭐 하나로 인해서 정 떨어졌던 순간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원초적이라. 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방귀 꼈어요? 입에서 뭐 마늘 냄새 난다거나. 아, 그런 것 때문에 정 떨어지기도 해? 그럼요. 썸 탈 때는 그럴 수 있지. 썸 탈 때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로 정 떨어지지. 아, 그래? 그런가? 전 방귀 아니, 끼면 정 떨어져요.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왜요? 왜? 진짜 원초적이다 지금. 저 방귀 그러니까 끼는 거 어렸을 싫어요. 때는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는. 난 늙었어도 안 그래요. 자기 취향이니까. 예. 전 예전에 그거 좀 별로더라고. 어쨌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부모님하고 뭐 엮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 중간에서 이게 스탠스, 그 친구의 스탠스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 자기네 부모님 쪽 위주로 약간 설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야 이러면 지금 서운하지. 사귀는 사이에서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더라고. 적극적으로 형의 어머니 편을 딱 들어주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 그건 더 진짜. 왜냐면 형 같은 성향을 원했거든. 서로의 집안을 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편을 우리 엄마 편을 들어주거나 그 어머니 편을 듣는 건 다 싫어. 같이 씹을 같이 수 있는. 씹을 수 있는. 식탁 위에 내놓을 수 있는 엄마를. 문제 있네. 문제 있어.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미묘하지만 뭔가 좀 서운한 포인트. 서운한 네. 포인트들이 서운한 있더라고. 포인트. 네. 작가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연애하면서 뭐 싸웠을 때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좀 피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동굴 나 속으로 싫어. 들어가거나 어. 이런 스타일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이 문제로 헤어지지 않을 거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저는 더 실망스럽다. 약간 그런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녀 모두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는 건 아니죠. 네. 굴복하는 거죠. 복종, 순종, 항복. 조아리는. 그리고 조아리는 이제 자기 감정 표현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긍정적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이런 거 표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습관이거든 진짜. 딱 썸 탈 때 형한테 밥을 얻어먹었는데 나왔을 때 그냥 쑥 나가는 거야. 너무 싫어. 나 그 소개팅 그래서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에 잘 왔다고 문자 안 와가지고 다시 연락 안 했잖아. 근데 그건 너무한 거야. 그건 어. 솔직히 잘 들어왔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왜냐면 그런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데려다 줬으면 먼저 조심히 가시라고 문자 보내는 건 예의잖아. 그게 아니라 저 어제 소개팅 했다 그랬잖아요. 저 어제 안 너무 보냈지? 취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그럴 수 안 있지. 보냈어요? 너무 근데 어쨌든 그분이- 보냈잖아. 어쨌든 근데 보냈잖아. 그분이 먼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너무 나중에 너무 그냥 기절을 아니, 그럴 수 해버려서 있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고. 명분이잖아. 술 취해서 그래. 술을 많이 취해. 둘이 4병 먹었는데 그럴 수 근데 있죠. 장원이 형은 그 당시에 차에서 내렸을 때 여자가 90도로 인사 안 박으면 욕박을 때니까. 파스타 집에서 나올 때 형님 고맙습니다처럼 이렇게 안 하면 욕박을 때니까. 예의함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뒷걸음질로 가야지. 총총으로 총총으로. 바람이 막 나가듯이. 그분 파스타 집에서 나왔는데 고개는 뒤에 있어. 파스타 집에 있었다고. 나는 기본적으로 특히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는 네. 그런 예의 난 너무
좀 꼰대다 싶을 정도로 좀 따지는 편이거든. 나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 아니 오래 사귀었어도 서로 섰을 때 뭐 잘 먹었어 오빠 잘 먹었어 누구야 잘 먹었다 뭐 인사하는 거는 너무 난 예의인 그런 것 거는 같아요. 좀 네. 과하다 싶을 정도 해도 된다고 봐 나는. 맞아요. 회식 이후에 큰절 올리죠. 오늘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합니다. 큰절 올리죠. 네 무슨 절이라 그래? 그랜절. 그랜절. 그랜절 한번 보고 싶다 나. 아, 그랜절. 그랜절. 그러면은 형은 굉장히 땅에서 높이 올라가겠네요. 왜요? 창석 씨 왜요? 그냥 여쭤봤어요. 구리로 서요? 알겠습니다. 회식 없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네요 뭐. 존니의 김이 잘하는. 말하고 마음